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문형 중에서 어기류, 일단 진술문 중에서는 특수 형식의 이형 동의격식 중요한데요. 우리가 긍부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봤을 때 이형 동의격식, 이중부정, 뭐 부분부정, 완전부정, 뭐 이런 것들 반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이형 동의격식은 차별 매가 이제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서로 이제 그 뭐 차디아를 쓰든 차디아 메일을 쓰든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원하지 않는 일일 때 이형 동의를 이룬다는 것이고, 이제 원하는 일일 때는 서로 상반되는 뜻을 나타내는데, 차디알이 부정, 차디알 메이가 긍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 혼돈되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부정하고 관련한 게 이중부정. 이중부정 같은 경우에는 부정 두 개 오게 되면은 긍정을 나타내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더 완곡한 어기를, 때에 따라서는 더 강조의 어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부회부, 이건 결국 후이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부분부정, 완전부정, 부도, 또 부, 할 때, 이제 부도는 부분부정, 이오더, 시환, 요더, 부시환, 또 부는 또 부시환, 완전 부정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긍부정과 관련해서 또 하나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의문문에서 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문은 긍정 형식을 쓰지만 부정 형식을 쓰면 긍정. 근데 반문은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거나 불만의 어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정말 질문을 하는 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문문의 네 가지 이제 구조 유형, 요거 이제 특징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 중에 이제 반문은 실질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긍부정하고 관련해서 기사문의 이제 비대칭 현상 같은 경우에는 포편의 의미에 따라서 좋은 의미를 갖는 것은 긍정의 기사문에만, 나쁜 의미를 갖는 것은 부정의 기사문에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휘 부분에서는 색채사와 관련해서 한자사 교육이랑 연결해서 동형의 한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좋은 의미인데 중국에서 나쁜 의미라든가 반대의 경우, 중국에서는 좋은 의미인데 나쁜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좋다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 저 허머의 허머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중성 의미인데 중국에서는 나쁜 의미. 그 다음에 또 이제 빵주, 중국에서는 좋은 의미인데 방주하다, 우리는 안 좋은 의미.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뼈방 위에 화지량은 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의사로 쓰이는데 중국에서는 편의사로 쓰여서 그 색채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한자사이다. 그래서 공자의 교육사사 중에서 이제 그 개발식 교육과 이제 그런 맞춤식 교육, 요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개발식 교육의 중심적인 사상이 이제 주의反산 있고 복허不明이 있다. 그래서 이 복허不明은 나중에 목재 복허 비밍과 서로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그리고 개정교육과정 중에서 학생 중심 수업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다 이것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인쇄 시저 부분은 이제 맞춤식 교육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수준, 동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부분이 여기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맹자도 지파시저의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인얼부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학습자 스스로 체험하게 하고 학습자 스스로 창의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식 교육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 점진식 교육을 중시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인카얼진하고 부여, 푸능, 야명, 주장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주입식 교육 지향하고 점진적 교육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한자 쓰기술을 할 때 이제 수준에 맞게 조절을 해서 학습 동기를 잃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에 어학개론에서 의향은 이제 그 기본이와 그다음에 주안희로 나눠지는데, 주안은 다시 인션, 비위, 찌에따이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비유와 찌에따이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관련성이냐 유사성이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그 여러 개의 의향을 갖는 것을 다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미적인 연관성이 없이 우연히 이제 음성의 형태만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동음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사와 동음사의 구별은 글자의 의미에서 인신이와 가차이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랑 그 근거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대에서 우리가 이제 전우칠자는 복고주의의 상징으로, 그 다음에 공항파는 이제 개성주의의 상징으로서 봤죠. 그 외에도 이제 형식주의와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그 문학사조 유파의 주장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가장 중심인 주장 원피칭하 시비샹타 이거랑 두슈심이 뿌지거 타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대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 중에 사대기서, 상궁연이 소전, 소기, 그 다음에 이제 서유기, 그리고 금병매 각각의 소재, 제재, 의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별칭까지 살펴보시는데, 그 중에 수호전과 금병매의 연관관계는 수호전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무송의 그 형수 살해 이야기를 금병매에서 끌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병매는 위의 세 작품과 달리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홍로문과 함께 세정소설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시기에서 이제 상음과 반사의 공통점은 둘 다 문혁을 소재로 했다는 것이지만, 상음문학은 단순히 상처를 드러내는 폭로에 집중했다면, 반사문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왜 이런 문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 사고를 담고 있다. 그래서 문제소설, 형토소설, 상음소설, 반사소설 이것처럼 전의 것과 후에 이제 계승 발전한 것들의 관계를 아까 시문하고 소설로 쭉 나눠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키워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